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발렌타인데이 날 야심차게 겟레디미를 찍었는데 보시다시피 마이크를 잘못 꽂았는지 목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되지 않았어요. 마침 그날 아침이어서 목소리도 별로 안 좋았고 더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한데 동생 졸업식이어서 낮에 졸업식을 갔다가 저녁에 에릭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그걸 가기 전에 졸업식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시작할까요? 오늘은 겟레디미를 하면서 제가 어퓨에서 이번에 잔뜩 뭘 샀어요. 그래서 어퓨 하울을 같이 하려고 해요. 어퓨에서 되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요구르트 마스크팩. 디자인이 귀여워서 한번 사봤는데 이게 요거트, 딸기,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애플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었어요. 그냥 빨강색이 대표적인 것 같아서 그냥 딸기 맛으로 샀는데 요구르트를 뒤로 먹듯이 뒤로 뜯어주면 돼요. 근데 냄새가 진짜 요구르트 냄새가 나요. 요구르트 추출물이랑 딸기 추출물이 들어서 진짜 요구르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마스크팩보다 되게 얇아서 자극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원래 마스크팩을 절대 하지 않는데 오늘은 중요한 날이어서 꼭 하려고 마스크팩을 꺼냈어요. 그 다음에 이 크림이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를 산 지가 한 2주, 3주 정도 돼서 2, 3주 동안 꾸준히 계속 써봤는데 이게 아하랑 바하라고 그 알갱이처럼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주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바르면 그렇게 확 티가 나는 건 아닌데 조금씩 얼굴 결이 좋아지는 게 보여요. 적당히 촉촉하게 복합성인 분들이 쓰기에 알맞은 크림이에요. 이 크림이 여러 가지 버전의 다른 크림들도 있는데 피부에 맞춰서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크림. 이 선크림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제형이 굉장히 묽고 촉촉하고 발림성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얼굴이 하얘지는 백탁 현상이 많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로션처럼 그냥 흡수가 잘 되는 편이라 메이크업 하기 전에 부담 없이 바르기에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인생템이 됐는데 이번에 어퓨에서 새로 나온 쿠션이에요. 이게 모이스처 버전이랑 퍼펙트 커버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 평소의 어퓨와 다르게 굉장히 고급진 케이스로 나왔어요. 자석으로 되어 있는 블랙 케이스인데 안에는 그 모닝감 쿠션이나 텐션 팩트처럼 안에가 텐션 망으로 되어 있고 안에 파운데이션 제형이 들어있는 그런 쿠션이에요. 저는 요즘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모이스처 버전으로 샀는데 깐 달걀 같은 피부가 되는 그런 베이스예요. 촉촉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커버력도 굉장히 있는 편이고요. 근데 단점을 고르면 무너짐이 조금 지저분해요. 어떤 쿠션들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에 기름이랑 섞이면서 광이 나면서 무너지는 게 있는데 얘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냥 되게 지저분하게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빼고는 색상도 제형도 커버력 그리고 가격까지 괜찮은 편이어서 요즘 매일매일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컨실러는 더페이스샵의 이 유명한 컨실러. 이게 리퀴드랑 그 고체형이랑 같이 들어있잖아요. 이 중에서 고체형만 주로 쓰는 편인데 에뛰드하우스에서 컨실러 브러쉬가 이렇게 양쪽으로 한쪽은 조그맣고 한쪽은 큰 브러쉬가 있어요. 여기서 작은 브러쉬로 묻혀서 접티 있는 부분에 찍어준 다음에 큰 브러쉬로 두드려서 블렌딩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리퀴드 컨실러로 쓱쓱 바르는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중요한 날에는 고체 컨실러가 리퀴드 컨실러보다는 커버력이 높다 보니까 꼭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에요. 꼼꼼히 컨실러를 다 한 다음에 눈가랑 T존만 파우더로 살짝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업해서 이번에 새로 산 젤리퐁 섀도우라는 젤리 제형의 섀도우예요. 제형이 크림 섀도우랑 일반 섀도우의 중간에 있는 느낌이에요. 다른 크림 섀도우들처럼 블렌딩이 정말 예쁘게 자연스럽게 수채화 물들듯이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파우더를 하는 게 조금 번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피에서 이번에 새로 산 펜슬 아이라이너예요. 애교살에 쓰려고 베이지색 펄 라이너를 샀는데 컬러도 괜찮고 펄감도 괜찮은데 바를 때 살짝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사진을 많이 찍는 날에는 눈꼬리를 많이 내려서 화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진을 찍으면 아무래도 보는 것보다 더 눈부터 광대, 볼 여기 길이가 더 길게 나와요, 사진 속에서. 그래서 눈을 올려 그리면 거기가 더 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얼굴이 그쪽이 살짝 긴 편이라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눈꼬리를 내려서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애교살도 눈 라인에 맞춰서 동그랗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일자로 그려서 눈이 반달 모양처럼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눈 밑 얼굴 면적을 조금 더 줄여서 얼굴이 조금 더 입체감 있고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는 제가 요즘 그냥 자주 쓰는 에뛰드하우스의 펜 아이라이너예요. 아무래도 리퀴드 아이라이너가 선명하게 그려지니까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길고 아래로 내려서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건 옛날에 글로시데이즈 써니 파우치 리뷰할 때 나왔던 제품이었는데 페어리 드롭스의 아이라이너예요. 그때 리뷰할 때 이게 정말 부드럽게 잘 발린다고 말했었는데 그래서 점막을 채우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색상이 레드브릭 색상이라고 약간 붉은기가 감도는 브라운, 옅은 브라운 색상이어서 자연스러운 아이라이너를 그리기에도 좋아요. 얘로 점막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삼각존 부분도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눈 앞머리 쪽에도 살짝만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더 페이셜 뷰러로 뷰러를 꼼꼼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는 오랜만에 등장하는 컬픽스 마스카라. 중요한 날에는 아무래도 안 번지고 오래 지속되는 컬픽스 마스카라를 쓰는 편이에요. 근데 어차피 오늘 속눈썹을 붙일 거라서 위에 속눈썹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충 쓱쓱 발라주고 아래 속눈썹을 꼼꼼히 발라줬어요. 그 다음에 속눈썹은 아리따움 속눈썹인데 재활용이에요. 속눈썹을 매일매일 사서 쓰기엔 너무 비싸잖아요. 속눈썹을 뗀 다음에 리무버를 조그만 종이컵이나 이런 곳에 담아놓고 거기다가 속눈썹을 담가서 그 다음날 얘를 꺼내면 속눈썹에 묻혀있는 화장품이나 풀이 잘 떨어져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어요. 대신 꼼꼼히 정말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속눈썹은 가운데를 먼저 붙이고 끝에 붙이고 그 다음에 앞머리 부분을 붙이는 편이에요. 저는 집게보다 그냥 손으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살짝 마른 다음에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를 그려줄게요. 아이브로우는 스킨푸드의 아이브로우 파우더인데 이게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색상이 정말 예뻐요. 저는 두 가지 색상 중에서 진한 그레이 브라운을 쓰는 편인데 일단 파우더가 뭉치지 않고 발색이 괜찮고 자연스러워서 잘 쓰고 있어요. 얘는 가격이 저렴해서 학생분들이 쓰기에 부담 없을 것 같아요. 눈썹을 그리는 동안 속눈썹이 다 말랐으면 이제 제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이 섞일 수 있도록 뷰러로 한 번 더 찝어줄게요. 그 다음에 블러셔는 저 자주 등장하는 스컬로즈. 아무래도 이 색상이 자꾸 예뻐서 손이 가더라고요. 약간 톤 다운된 로즈 색상이에요. 오늘 저녁에 레스토랑을 예약해놨는데 진짜 발렌타인데이를 이렇게 챙겨보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발렌타인데이에 막 음식점 예약하고 초콜릿을 막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챙겨본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립은 지난 영상에서 리뷰했던 페리페라. 페리페라의 두 가지 색을 섞었을 건데 첫 번째 색으로 풀립을 채워줄게요. 얘가 약간 톤 다운된 퍼플
핑크 이런 느낌이어서 뭐 평상시 얘만 바르는 거면 상관은 없는데 사진을 찍을 때는 얼굴이 조금 생기 있어 보이는 게 사진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많이 톤 다운되어서 그래서 두 번째 색을 입술 중앙에만 조금 발라서 생기 있어 보이게 해줄게요. 페리페라 틴트가 너무 발색력이 좋아가지고 진짜 점만 찍어도 가운데 부분을 다 바를 수 있더라고요. 면봉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투어링이랑 하이라이터. 이것도 어플에서 새로 산 제품인데 많이 뭐랑 닮았죠? 요즘 많이 나오는 컨투어링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얘는 하나가 하이라이터고 두 개가 컨투어링인데 발색력도 좋고 블렌딩도 잘 되는 편이고 근데 무엇보다 가루 날림이 진짜 심해요. 처음에 바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무슨 루스 파우더처럼 진짜 가루 날림이 너무 심해요. 일단 하이라이터로 사진 찍을 때는 주로 중앙에 하이라이터를 넣는 편이에요. 원래는 광대 위에다가 하이라이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진 찍을 때는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도록 눈 바로 밑에 얼굴 중앙 부분에만 하이라이터를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턱 끝에도 하이라이터를 해주면 턱이 조금 더 뾰족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마랑 저는 코에는 하이라이터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코가 원래 약간 긴 편이라서 거기까지 하이라이터를 길게 넣으면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컨투어링 두 가지 색을 섞어서 턱이랑 이마, 광대 부분에 해줬어요. 그 다음에 작은 브러쉬로 바꿔서 가운데 옅은 색상만으로 코에 쉐이딩을 넣어줄게요. 하이라이터랑 마찬가지로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을 해주고 중간 부분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중 부분을 꼭 해주는데 인중을 진하게 넣어주면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입술 밑에도 쉐이딩을 넣어주면 입술이 조금 더 통통해 보여요. 끝!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이 옷도 이번에 새로 산 옷인데 발렌타인데이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입어봤어요. 목 부분 디자인이 단추가 2개 있고 이런 게 디테일이 되게 예쁘고요. 팔 부분이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넓게 커팅되어 있어서 되게 여성스러운 셔츠예요. 그리고 요즘 날씨에도 입을 수 있도록 상당히 두꺼운 소재예요. 그러면 잠깐 머리를 하고 올게요. 오늘 옷이 약간 여성스러워서 머리도 끝부분에만 고데기를 굵게 넣어줬어요. 바지는 여기다 청바지를 입었어요. 약간 톤 다운된 색이라 청바지도 약간 톤 다운된 색으로 같이 입어줬는데요. 아직 치마를 입고 나가기에는 추운 날씨였어가지고 바지를 입어줬어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동생 졸업식에 갔다가 저녁에 에릭을 만나면 카메라를 다시 켜도록 할게요. 이따 만나요.